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169번째 시간 앤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뿐 아니라 공매에서도 특별한 수익을 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매 사이트와 함께 공매 사이트도 꾸준히 찾아보셔서 좋은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매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를 진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사이트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실제 현재 공매가 진행되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매를 다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사이트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매를 하시려면 이 안에서 물건을 검색하시고 입찰도 이 안에서 모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뿐만 아니고 공매를 통해서도 물건을 구입하시고 투자를 하시려면 이 사이트를 자주 들어오셔야 되겠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유료가 아닌 무료로 이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이용하시려면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물건을 검색하는 것과 그리고 입찰하는 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위에 보시면 여러 개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중간에 있는 물건 정보가 물건을 검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용도가 나오는데요. 당연히 부동산 쪽을 찾으시게 되는데 이 여중에서 조금 범위를 좁혀서 검색을 하시려면 토지 또는 주거용 건물, 공장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토지 중에서도 지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아주 많은 지목이 나오는데 역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선택을 하시게 될 테고요. 아니면 전체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아래쪽에 보면 전국을 다 검색하는 기능이 있고 아니면 각 시도별로 검색하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쪽의 토지를 내가 찾고 싶다. 이렇게 하면 서울을 검색하시면 될 테고 아니면 울산 쪽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울산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건물이나 토지의 면적으로 검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0,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토지를 찾고 싶다면 토지의 면적에 최소 면적을 10,000평방미터로 입력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자산 구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나 또는 그 외의 유입자산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따로 선택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죠. 첫 화면에 위에 보시면 물건 정보 오른쪽에 고객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입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입찰 절차 안내라고 있는데 경매와 다르게 공매는 반드시 인터넷으로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경매는 여러분들이 입찰하는 방법을 가보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교적 수월합니다. 현금이나 신분증을 들고 입찰하는 그 당일날 법원으로 가시면 되겠는데 공매는 반드시 인터넷으로만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방문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방문하는 게 전혀 없어지고 오직 인터넷으로만 입찰을 하게 되어 있죠. 간단하게 절차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당연히 회원에 가입을 하셔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물건을 검색하거나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원 가입은 아주 간단합니다. 회원에 가입하신 다음에 공인인증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내용이 꼭 필요합니다. 인증서는 실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인증서를 받으시면 되는데 비용이 들지는 않죠. 이게 없으면 검색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만 입찰을 못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매로 입찰을 하시겠다면 입찰하기 전에 미리 하루 이틀 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연히 물건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죠. 사실 공매의 물건은 이 온비드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격이나 감정평가서 정도만 제공이 되고 가장 중요한 권리관계가 나타나는 등기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결국 등기부 등본을 여러분이 일일이 따로 발급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입찰할 물건의 권리를 모르고 입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등기부는 반드시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나 임차인에 대한 기록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을 만약에 입찰하신다면 여러분은 현장 동사무소를 가셔서 점유자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고 또 현장에서 실제 누가 점유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보면 경매보다 공매 쪽이 불편한데, 그 불편한 것이 경쟁이 떨어지고 가격이 낮아진다는 것으로 나타나니까 어쩌면 부지런한 사람한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물건을 확인을 하시고 현장 답사까지 하셔야 되는데, 공매 물건은 입찰 전에 많이 변경이나 취하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을 미리 열심히 다니셨는데 최종적으로 입찰하기 전에 그것이 취하되거나 입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 여러분은 헛고생 하시는 셈이 되죠. 그래서 좋은 물건을 체크해 두셨다가 입찰일 한 2, 3일 전까지 취하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 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권리에 문제가 없고 가격이 적당하고 장래 가치가 좋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물건이라면 이제 입찰을 하셔야 되겠죠. 입찰서 작성은 지금 제가 화면으로 다 보여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실제 이 안에 입찰서 작성을 누르시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쭉 나오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해보셔야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 실제 인터넷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고 따라 하시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금액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낙찰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주소나 인적사항이 정확해야 되겠죠. 이렇게 작성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 입찰서를 인터넷상으로 제출을 하면 입찰하는 게 되죠. 그리고 반드시 입찰서를 제출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는 그 금액, 입찰 금액의 10%를 반드시 송금을 하셔야 합니다. 경매는 최저가의 10%를 직접 법원에 제출하시게 돼 있죠. 근데 공매는 최저가의 10%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는 금액, 낙찰 받고자 하는 금액의 10%를 송금을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납부하고 보통은 그 입찰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2일 내지 3일의 기간을 주고 어떤 특정한 물건을 입찰하는 기간을 정해두는데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입찰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바로 이길 날, 다음 날 전심 때쯤 오후 2시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역시 인터넷상으로 낙찰자의 금액과 이름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로 여러분들이 법원에 가서 입찰하시고 또 그 현금을 되돌려받고 하는 번거로움보다는 훨씬 입찰하는 것 자체는 공매가 쉽습니다. 쉽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터넷에 서투신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매를 하시겠다면 이것을 인터넷을 잘 다루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저도 오래전에 한 3년 전인가요? 이미 사례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좋은 물건을 적당한 금액에 입찰을 해놓고 보증금을 보내지 않아서 그래서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이게 초기였어. 익숙치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은 여러 번 해봤으니까 그런 실수를 하지 않죠. 그러면 실제 물건을 어떻게 검색할 건지 검색을 좀 해볼까요? 아까 제가 물건 정보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에서 주거용 건물, 그 중에서도 아파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일반 근린주택도 있겠는데 아파트를 가장 많이 원하시니까 이렇게 아파트를 선택하고 또 지역도 선택해야 되겠죠. 경기도 전체. 물론 면적이나 금액도 필요하시다면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입력을 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오른쪽에 보면 입찰일자 옆에 검색하는 클릭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경기도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가 이렇게 모두 나옵니다. 경기도 전체를 선택했으니까 양이 아주 많습니다. 현재 2008년 7월 초 현재 200여 건이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파트 쪽은 보통 공매와 다르게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재산이다. 원래 공매라는 것이 세금을 체납해서 국가에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체납한 사람의 재산을 처분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양도소득세 관련이라는 이런 기록들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이것은 1가구 2주택인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집을 바꾸기 위해서 또 하나의 집을 매입한 사람이 1년 이내에 원래 처음부터 갖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면 소득세가 면제가 되죠. 그런데 그것이 처분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세금이 중과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주택을 하나를 매도를 의뢰하게 되면 그것이 1년에 처분되지 않더라도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중과세 되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하나 구입하고 기존에 있던 주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팔아달라고 내놓는 거죠. 대체적으로 보시면 감정가가 시가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만 물론 정확하지는 않죠. 감정가보다 10 내지 20% 정도 저렴한 금액에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입찰을 할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수의계약이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그래서 양도세 관련된 아파트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자산관리공사를 찾아가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것을 매입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명도 문제가 쉽게 해결되죠. 상대방하고 언제 나가겠다. 이것을 내놓은 주인하고 세금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니까 협의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언제 들어가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언제 나가겠다는 게 쉽게 협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한 10% 내지 20% 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투자가 아닌 실수요자라면 이쪽도 한번 검색을 해보기를 권합니다. 그 외에 실제 경매라 정상적으로 공매가 나온 그런 물건도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서는 보이지가 않네요. 다른 쪽을 혹 한번 볼까요? 경기도 평택시는 최근에 많은 호재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을 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장래에도 여전히 투자지로는 좋다고 봅니다. 평택 쪽에 공매로 어떤 물건들이 나온 게 있는지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이 평택시의 공매 물건입니다.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네요. 아무래도 호재가 많은 지역에는 일반 거래가 많이 되니까 공매로 나오기 전에 이것이 거래되어서 그렇게 공매 진행하는 사건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중에 대지가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평택시 오성면에 대지가 318평방미터가 공매 대상이네요. 여기 기록을 보면 미등기된 주택이 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결국 이것은 법정지상권과 관련되니까 이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이런 문제를 좀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실제 감정평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보면 현장을 가지 않아도 그 주변의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죠. 저는 감정평가서를 보게 되면 아래쪽 사진이나 지도를 먼저 보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건물은 지은 지가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칠학지역으로 보이네요. 마을 도로에서 조금 들어간 속집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주변 상황은 그냥 보통으로 보입니다. 평택 쪽으로 많은 호재가 있는데 투자에 적합한지는 이렇게 큰 지도를 보시는 게 좋겠죠. 지금 이 위쪽이 미군 부대, 국제평화도시가 계획돼 있고 아래쪽은 미군 부대가 옮겨오는 걸로 돼 있죠. 동쪽이 송탄 쪽이고요. 서쪽은 포승, 평택항 쪽이 되는데 현재 위치는 그냥 특별한 내용은 없는 전체적으로 평택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정도 외에는 특별한 호재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건물이 있는 건물은 제외된 토지만의 공매에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으니까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는 한, 특별히 저렴하지 않은 한 이것은 입찰을 자제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른 물건이 있는지 좀 볼까요? 평택시 현덕면이면 평택의 서쪽에 평택호가 있죠. 평택호 북쪽은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아주 거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대지가 역시 경매로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지분입니다. 공매는 이렇게 지분 공매가 많이 나옵니다. 주거용 건부지라는 기록이 있네요. 지금의 기록만으로는 판단이 쉽지 않으니까 역시 감정평가서를 한번 볼까요? 주변은 좀 한적한 취락지역으로 보이고요. 도로의 바로 코너 쪽, 마을 입구 쪽의 주택으로 보입니다. 주택의 위치는 나쁘지는 않네요. 그런데 이것이 지분인데다가 그 지상에 공매에서 제외된 또 건물이 있었죠. 자, 앞에 마을에 큰 도로가 지나가고 아래쪽 마을은 나름대로 도시 계획이 돼서 장래에는 주거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그렇게 예상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래쪽에 평택호고요. 이 평택호 건너편이 미군 부대가 주둔하는 곳이죠. 제가 알기로는 이 일대가 아주 큰 관광지로 개발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히 현재 위치는 이 아래쪽의 여러 관광지 계획과 맞물려서 장래에 가격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앞에 있었던 내용보다는 오히려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고려해도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래쪽의 내용을 보시면 이것이 현재 감정가는 위에 나옵니다. 다시 볼까요?
감정가가 3,050만원. 전체 한 340평방의 1180평방미터 중에 200평방미터가 경매 대상인데 가격이 3,050만원으로 감정이 됐네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것이 지금 감정가 그대로니까 첫 번째 공매가 되는 거죠. 2008년 7월 21일 날 입찰을 시작해서 이것이 23일까지 인터넷으로 입찰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4일 날 11시에 낙찰의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런 뜻이죠. 만약에 이때 1차에 낙찰이 되지 않으면 공매는 다음에 일주일 후에 다시 공매를 실시하고 가격은 10%가 떨어집니다. 이것이 경매하고 다른 점이죠. 일주일마다 다시 공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가격은 계속 10%씩 이렇게 떨어집니다. 50%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공매를 진행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건을 입찰을 하신다 그러면 7월 21일부터 23일 날 이 물건에 현재의 사이트에 들어오면 입찰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입찰의 절차대로 여러분들이 입찰에 참가를 하시면 되겠죠. 이쪽에 보이시죠? 현재는 입찰 참가를 할 수가 없지만 7월 21일 되면 입찰을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절차대로 여러분들이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요? 지금 평택 쪽은 이 정도로 보고요. 다음은 좀 전국적으로 검색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제가 직접 한번 해볼까요? 전국적으로 좀 큰 토지를 원한다.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고 여기 입력을 해야 되니까 이게 어렵겠네요. 다음 내용을 차라리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나름대로 미리 준비해서 검색한 건데 전국적으로 10,000평방미터가 넘는 토지가 공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제가 미리 검색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큰 면적의 토지가 필요하시다면 앞에 검색에서 그런 내용을 입력하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내용의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10,000평방미터가 대체적으로 면적이 큰 토지가 이렇게 많은 건수가 현재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 중에 몇몇 개를 제가 미리 검색을 해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강원도 홍천군 남면에 임야가 경매가 나왔네요. 공매가 나왔네요. 보시면 면적이 아주 큽니다. 54,000평방미터. 그리고 기록을 보면 완경사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아무래도 급경사면 토지를 이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겠죠. 큰 토지가 완경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그렇다면 실제 감정평가서를 한번 보죠. 같이.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화전농공단지 신축 부지의 부근에 있다.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저는 이것이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괜찮은 호재라고 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남동측의 간선도로까지 가깝다. 완경사다. 그리고 나무는 보통의 잡목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저는 가격이 특별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니니까요. 사진이 좀 희미합니다만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셨다면 호감이 가신다면 이제는 현장을 가보셔야 되겠죠. 물론 미리
등기부를 떼보시거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떼보시고 이쪽을 방문하는 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감정평가서에서 여러 가지 기록을 보고 거기서 정보를 얻으신 다음에 가격이 저렴하다면 현장을 가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가격이 54,368평방미터의 가격이 8,100만 원입니다. 보통 우리 쉽게 평당으로 계산한다면 15,000평이니까 제가 볼 때는 한 5,000원, 평당 5,000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땅 자체가 쓸만한 용도로 가능하다면 비싸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되네요. 자, 이렇게 공매 쪽에도 경매만큼 쓸만한 물건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경기도 양평은 대운하와 관련해서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대운하가 주춤해지니까 요즘은 좀 역시 가격도 영향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양평 지평이면 중앙선 철도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남한강과 가까우니까 여러 가지 역시 호재가 많은 지역입니다. 여러 필지의 임야가 공매를 진행하고 있네요. 보시면 마을 주변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가수원도 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감정평가서를 한번 보죠. 말씀드린 대로 저는 뒤쪽부터 봅니다. 주변의 임야가 그렇게 급경사는 아닌 것 같고요. 가까이 마을도 보입니다. 차가 불편하지만 차량이 통행할 만한 도로가 있습니다. 여러 필지니까 이렇게 땅이 좀 흩어져 있네요. 당연히 주변의 도로나 마을, 지세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게 여기 이렇게 땅이 여러 필지로 흩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변 내용을 기록했는데요. 일부 땅은 맹지라는 내용이 있고요. 관리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량 접근이 다소 불편하다는 것, 마을 주변이다.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기록에서 충분히 정보를 얻으셔야 되고, 그리고 기록이 괜찮다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토지를 직접 보시고 가격 판단이나 장래성까지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금액은 평수는 제가 여러 필지가 돼서 바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1억 7천에 감정이 되었네요. 아래쪽에 보면 2008년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입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볼까요? 상주시의 임야가 9천여 평이 나왔습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회를 해서 저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3만여 평이고요. 현재 감정가는 5,500 정도입니다. 자연림이라는 내용,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교통사정은 보통이라는 이런 기록들이 보이네요. 상주 역시 경상북도 도청이 안동으로 옮겨가게 됐는데 상주가 안동에서 그렇게 먼 것은 아니죠. 그리고 낙동강 대운하하고도 관련이 있었는데 대운하가 주춤하니까 역시 이쪽으로 가격은 지금은 보합세나 하양 쪽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분묘가 있다라는 기록도 나오고요. 역시 감정평가서를 봐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서의 사진을 먼저 볼까요? 그렇게 급경사로 보이지는 않고 돌을 갖다 놓은 거 보면 어쩌면 전원주택을
전원주택지로 조성하다가 그만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이렇게 큰 지도를 보는 게 좋겠죠. 아래쪽에 여기가 상주시로 보입니다. 상주시 북쪽 주변은 산이 꽤 높은 쪽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전반적인 주변 환경에 대해서 나오네요. 자, 이렇게 공매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일일이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되는데 저는 전국적인 것을 다 보여주고 싶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건, 지역, 그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시면 공매에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건을 찾으시게 될 것입니다. 공매는 경매보다 경쟁이 떨어지니까 저가에 낙찰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매에서도 우량 물건이 많이 있으니까 열심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매는 반드시 인터넷으로만 입찰을 하셔야 되고 이 인터넷 입찰이 초보자는 쉽지 않으니까 미리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